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네. 그것은 우리 여기 성도들의 현재의 법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는 것도 하고 또 청와대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죠. 사교 집단 신천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 이 고통의 무게를 과연 추산할 수 있을까요?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정 파괴는 14,000건, 재산 피해는 24,000건, 해마다 6,000건 이상 발생하는 심리적 피해까지. 엄마 너무 보지 마세요 진짜. 엄마. 통계에 들지 못하고 차마 신고조차 하지 못한 피해는 측정조차 어려울 겁니다. 그 착하고 착했던 애가 부모님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자살 편지를 쓰고 나온 거죠. 아빠 나 붙잡고 매달렸어요. 집에 가자 이제. 그저 누군가의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였던 보통 사람들. 이들은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CBS가 지난 20여 년 동안 신천지를 추적했던 이유는 이단 사이비로 수식되는 종교단체의 엽기성을 고발하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가 몰랐던, 어쩌면 애써 외면했던 신천지를 키운 어둠의 그림자를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신천지에 빠진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 대신 육체 영생한다는 이만희 교주를 따랐고 천륜을 끊고 일과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천지의 포로가 됐습니다. 어렵게 큰 자녀를 키워오던 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는 A 집사가 8일 오전 8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집사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대가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던 이들을 삶 속에서 지웠습니다. 이단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들도 쉽사리 신천지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함부로 못 사귀겠었어요. 뭐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 말고면 다 정말 신천지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맨날 저와의 기도가 그분들 제가 잠을 어쨌든 잘 수 없는 너무 미안하고 신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을 먹고 신천지 교세를 넓혀갔습니다. 사교 집단 신천지가 마음 놓고 교회와 가정,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며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던 힘. 애써 외면했던, 아니 관심 받기던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교 집단 신천지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정의롭게 이끌어가도록 위임받은 정치 권력과의 검은 거래의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CBS는 20년 가까이 신천지와 정치 권력의 유착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경고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당연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중심으로 연일 제기된 의혹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984년 창립한 신천지는 40여 년 동안 신도수 30만 명을 오르내리는 거대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거 장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호가 아니면 천국이에요. 신천지 급성장의 배경에는 모략과 위장 침투 방식의 포교 활동,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신천지는 가정과 교회, 학교, 일터에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도저히 종교단체로 보기 어려운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침투한다는 소식은 또 다른 사회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신천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신천지로 인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나는 피해가 없으니 상관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언제든 우리 아이와 이웃, 가족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한때 신천지 신도였지만 이제는 그 실체에 눈을 뜨고 후회하는 청년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아니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다.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잘 사는데 그냥 사는 게 불쌍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고 제일 먼저 빼려고 하죠. 그러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는 저성장 시대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빨아들여 교세를 무섭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신천지가 먹고 자란 양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천지 교세의 급성장, 신천지로 인한 사회 문제도 크게 늘었습니다. 계속 속이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삶이 돼버렸고 자기의 과거 기억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그걸 쫓아가다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고 아무리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신천지를 빠져나온 이들은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인 줄 알았던 시절 누군가의 인생을 신천지로 인도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조죠. 대가족이 이게 빅마우스이기 때문에 강사들 제가 이거 안 했겠습니까?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희 같은 인생 실패자가 나타나지 이 꿀을 막는 게 현재 목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큰 목적이에요.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협을 무릅쓰고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통과되는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 우리의 딸들을 젊음을 다 바쳐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이들, 신천지에 남은 이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 모두 신천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들의 상당수는 경력 단절로 인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받아줄 위로와 돌봄의 공동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이들이 신앙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울 것 없이 성장하던 신천지. 신천지는 코로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음성이나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코로나 팬데믹은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유행 초기 당시 이른바 31번 슈퍼 확진자의 존재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확산이 진행되면서 신천지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8시에서 9시 예배에 1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 국민이 방역 당국까지 속여가며 신천지 신도 명단을 내놓지 않으려 했던 신천지를 목격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 제의가 어느 문제입니다. 이런 게 터지면은 집에서 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냥 무조건 그 출결률이 97%, 98%에 뭐 무조건 찍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이때부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며 단단하던 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는 물론 주요 간부들까지 방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만희 교주 구속, 이 사건은 신천지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대담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땅바닥에 엎드린 이만희 교주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육체 영생을 이끌어줄 것으로 믿었던 보혜사이자 구원자의 초라한 실체를 목격한 신천지 신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천지 몰락의 변곡점이 됩니다.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왔다 자꾸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입니다. 이런 거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이곳 우리 평화의 공장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이게 자꾸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 방송이 나오죠. 그전에는요 매스미디어를 아예 못 보도록 막아버려요. 그런데 매스컴에 이를 자꾸 나오니까 이긴 자라 하면은 대상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긴 자가 이겼다 하는데 누구하고 싸워 이겼습니까? 이만희 교주의 대국민 사과는 신천지의 또 하나의 모략, 위장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열을 위해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를 코로나 위기에서 구해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 윤석열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사과쇼를 한 이만희 교주의 위선적인 행동은 신천지 간부 탈퇴자들의 연이은 양심 고백으로 모두 들통났습니다. 총 회장님이 그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대선과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움직였던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딴 길로 타고 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조회장님. 상하 그룹에 일하는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네. 그것은 우리 여기 성도들의 현재의 법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는 것도 하고 또 청와대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죠. 네네.
CBS는 지난해 1월 신천지 정교유착 수사가 본격화되기 1년 전부터 신천지와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교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원 가입을 시키는 주동자였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겁이 없고 너무 무모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후회가 되는 상황이고요. 부서창 전체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지사항을 내려요. 근데 지금은 다 유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그거는 공식적인 것만 내려보내고요. 다르게 좀 특별한 내용들은 구역장이 구역원한테 전화를 봐요.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를 지켜줄 수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른바 몰표를 지시했다는 보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자원 가입을 그